네, 그럼 오늘도 첫 순서 본격적으로 부릉부릉 시작해볼까요? 예.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늘 변함없이 첫 코너는 자신감 뿜뿜. 박사학위 4개 빛나는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매우 호기심 돋는 주제를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지식과 지혜의 향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너무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지만 오늘- 요즘 먹방이 네. 대세인데 그쵸. 거의 네. 정확한 주제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참 먹을 게 풍족해서 문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비만, 성인병, 음식물 쓰레기 등등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먹방도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먹방인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왠지 스님한테 시키고 야 스님 얘기하세요 뭐 이런 아니 식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청산유수의 네. 사실은 거창한가요? 저 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응량기 바로를 응량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에 응량기요? 맞춰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스님이라도 음식을 버릴 수 있었어요. 버려도 되나요? 탁발하고 제가 예전에 사실은 신문에 그런 식으로 글 썼다가 바로 잘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디였어요? 무슨 언론사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실 사찰에서는 음식 남기는 걸 약간 금기시 여겨가지고 이게 먹을 걸 남으면 먹을 거 울력이라는 거래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먹을 거 울력이라는 건 뭐냐면 밭에 가서 노동을 하는 걸 울력이라고 네, 알고 네. 있는데 이제 수박 같은 거 이게 네. 보존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쪼개가지고 그냥 배불리 다 무조건 먹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게. 조금 상해도 먹을 네. 수 있는 정도면 수박 나눠서 울력 먹는다. 뭐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난 뒤에 이제 여기까지 채우고 나서 이제 헛헛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 남는 거를 이제 좀 많이 꺼려 하시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남기고 그게 이제 뭐 남은 걸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반찬을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먹으려고 하는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살로 가는 거고 네. 제가 주장하려고 했었던 건 뭐였냐면 음식을 자꾸 버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버리면 결국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두 번 버려지면 적게 하게 되고 네. 그게 결국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다가 훨씬 경비가 절약된다. 그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어서 배불러서 헥헥거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살이 쪄서 그 살찌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의료보험 수가까지도 관련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정당한 소비 쪽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먹방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 그런 게 자꾸 너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TV에 그런 프로가 많이 나오면 결국 사람은 자기 절제를 못해서 이렇게 먹게 되고 먹으면 살이 찌고 거기에서 또 그거를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양쪽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먹어서 소모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빼려는데 소모를 하고 맞아요. 엄청난 네, 에너지를 네, 여기다 이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 지금 서양에서 큰 문제예요. 그 비만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인문학계의 타노스님이라고 할 만하죠. 왜냐면은 이 먹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통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약간 배고픈 시간에는 먹방은 방송이 안 됐으면 음식 프로나 이런 거는 방송이 안 됐으면 그냥 하는 터키에서 그 생각을 정제되고 있어요. 있어요. 일부러 먹방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지나치게 음식 먹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할까봐 네. 네. 먹방을 통제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사회 문제로 된다니까. 왜냐하면 고도비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국민이 지출해야 될 세금 부담이 훨씬 강력해져요. 네, 네. 그래서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불교적으로는 스스로 음식을 조리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이렇게 탁발을 해서 네. 그 사람이 불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취하듯이 그쪽은 불필요한 부분을 이쪽에서 가져다가 수용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탁발시에는 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먹고 싶은데 이만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찰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먹을 정도를 먹고 나머지는 또 부족하게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그쪽에 맞춰줘도 돼요. 네. 그걸 잔식 처리라 그래요. 잔식 더 드실 분 있으면 드셔도 네. 됩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네. 그런데도 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그러면 이 음식은 버립니다. 근데 인도는. 사찰에서 바루 공양을 할 때는 다 다 깨끗이 남기지 않고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아. 나오는 거거든요. 왜? 네. 그게 이렇게 씻어서 먹는 게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게다가- 도대체 뭐 하는 거래? 이렇게. 네.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대적 차이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걸식을 했던 건 부처님 당시에 초기 인도에서 보이던 풍경이고 바루 공양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몇천 년에 걸쳐서 중국을 거쳐서 오고 그때 바루 공양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걸식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것을 억지로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가 풍족해서 그래요. 아열대 기후 때문에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해서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먹을 거에 대한 숭배 의식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동아시아는 약간 추운 기후 때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거를 버린다는 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반찬은 남겨도 밥은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밥을 남겨야 될 상황이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으면 덜어놓고 먹어요. 네, 처음부터 네, 뚜껑에다가 네, 덜어.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뚜껑에 덜어놓는다고 해서 그 식당 주인이 그걸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어차피 하는 그냥 버리는 식당들도 거예요. 있지만 그냥 남기는 거나 그렇게 덜어 먹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네요. 그걸 재활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계속해서 사람들이 남겨주면 밥의 양이 줄어요. 사실 조선시대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더 네. 줄이면 돼요. 더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더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쌀 숭배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노젓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쌓아놓은 이렇게 뭐라 할까 벼 집단 네. 이런 거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집안에 세존단지라 그래서 쌀 항아리 같은 걸 이렇게 모셔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곡식 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쌀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쌀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88번의 정성이 들어간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냥 쌀밑자를 깨트렸을 때, 이걸 파자라 그래요. 한자를 깨트렸을 때 88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네. 쌀밑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88 이렇게 네. 아니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88이 나오기 때문에 88번의 정성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만큼 쌀 숭배 전통이 존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인도 쪽에는 그런 전통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거고 또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해졌을 때는 이미 집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를 그러니까 탁발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집단화되니까 이걸 개울가에 가서 누가 다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상을 펴서 밥을 먹고 상을 접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죠. 네. 한 자리에서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따로 세척할 그게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다 세척까지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식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걸 버린다는 게 죄악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음식 문화가 발전할수록 식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식기가 많고 풍족해지겠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릇이 그러니까는 똑같은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절에서 이제 월정사 같은 데서 이렇게 먹으면 과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세 젓가락을 쓴다니까요. 밥 먹던 젓가락을 쓰다가 과일 먹을 때는 또 새로운 세 젓가락을. 젓가락을 갖다 써요. 왜요? 그 맛이 묻어있어- 섞이잖아요. 네. 반찬에 그 전에 맛있게 제대로 드시면 아무것도 안 남았을 텐데 젓가락에는. 이게 문화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화가 발전할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싼 이렇게 양식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다다다다 놓이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 주문하는 거에 있는 사람 따라서 보고 해요.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몇 개가 빠지거든요. 그게 가장 비싼 걸 시켰을 경우에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기가 분화된다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구분하는 문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바룩공양의 형태는 부처님의 본뜻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어그러져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음식을 버리고라도 그것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살 빼는 비용보다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버렸을 경우에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을 적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본 같이 되겠죠. 자기 먹고 싶은 소식문화. 정도만 해서 딱 어느 정도만 먹고 끝내버리면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음식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게 어느 정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밥만 다 먹지 반찬은 상당히 남습니다. 식당에 네, 가보면.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보면 훨씬 남아요. 엄청 남습니다. 진짜. 네.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한 반은 남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 또 더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하는 쪽에 기준을 맞춰야지 다 먹는 쪽에 맞추면 음식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배불러더라도 다 먹었으면 음식을 줄일 수 없어요. 양 자체를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논점 자체가 남기는 게 오히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기는 게 핵심이다. 그걸 이제 불교하고는 정반대적 얘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네. 부처님 율장에 보면 부처님은 힘들게 먹고 쉽게 말해서 퍼져서 생각도 못하고 뭘 집중할 수도 없게 이렇게 누구 말 맞다나 너무 열심히 먹고 난 뒤에 양배추 없냐? 그다음에 양배추가 뭘 의미하시는지 알죠? 양배추죠. 네? 어떤 거죠? 식도 아니 아, 그 양배추 소화, 관련된 소화. 네, 그렇죠. 네. 소화촉진이죠. 네. 그다음에 안 그러면 매실을 뭐 타먹어야 된다는 둥, 매실. 뭘 해야 된다는 둥. 이게 뭐 하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아예 적게 먹으면 될 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리고 그렇게 채워 먹으면 사람이 답답해서 잠 오고 머리가 둔탁해져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좀 적게 먹고 날선 정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 붓다가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명상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약간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던 건데 네. 그걸 이제 일부 기존의 사찰은 음식을 남기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저런 게 있노? 이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제가 잘리게 되는 네. 좀 더 선진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네. 스님 제 보기에는 중심을 잡으면 안 될까요? 그 음식도 남기지 말고 애초부터 주문을 했을 때 좀 적게 주세요. 아니면 손님으로 대접받았을 때 저는 적게 주세요 하고 음식도 남기지도 아니 않고. 근데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음식이 어느 정도 남아야 충분히 대접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상에서 음식이 부족했대 이러면 그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접을, 그렇고 네. 중국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더 약간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남아 있는 거고 중국에 진짜 잔치할 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음식을 버리는지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버린다고? 근데 그게 그 주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네. 통해서. 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면, 하지 예. 말고 제사상도 그렇고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소하게 하자. 네. 그럼 양을 줄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고기,
바로 육식. 고기입니다. 육식이요. 네. 예. 불교 스님 얘기 나오면 항상 스님은 육식을 해도 괜찮은가요? 뭐 어느 날 제가 뭐 식당에서 고기를 드시는 스님을 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과연 스님이 고기를 드셔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저는 명확한 터키에서 손님들 얘기를- 오면 어디 네. 데리고 갔냐면 예전에 이제 할랄 식당들이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조계정 맞은편에 그 불교 식당 있잖아요. 거기 네. 데리고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없을 거고 술이 없을 건데 아.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스님. 근데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했으니까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걸식이죠. 네, 주는 얻어서 사람 먹는 마음인 건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주고 싶으면 고기를 주는 거고 이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없죠. 내가 주체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채도 마찬가지인 거 그냥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네. 뭘 먹어라, 뭘 빼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탁발 문화가 사라지고 사찰이 거대해지면서 그 안에서 해먹을 때 네. 그때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뭘 먹겠다, 뭘 말겠다를 선택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조리를 할 때는 내가 뭐 마늘을 나는 싫어. 그러면 마늘을 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음식점에 가면 그냥 시켰어요. 그러면 마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랑 네.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초기 교단에서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승려들은 5가지 음식을 먹어라. 그게 고기, 생선, 마른 밥, 그러니까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네. 그거는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가지고 에, 가면 에, 에, 이동할 때 그러니까는 말려서 그냥 이렇게 물에 이제 좀 개 먹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밥 네.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그냥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전통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남방불교 쪽에서는 부파불교에서는 계속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네. 그게 부파불교가 이꼬르 서승불교거든요. 대승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런 전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아요. 문제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 전통에 금지식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할랄 같은 네. 게 불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되 나 때문에 죽은 고기,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고기, 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나랑 무관한 고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다 나랑 무관한 고기예요. 그러네요. 네. 다 나랑 무관한 고기예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다 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무도 안 잡을 거 아니야.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 네. 독실한 불교 신자 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눈앞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그 연결 관계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럼 불교는 고기를 먹어 안 먹어 이렇게 여쭤본다면 네. 그러면 대답이 항상 부처님께서 계시던 초기 불교에서는 먹었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다른 답은 전통으로 있어요. 된 답은 있어요. 답이 먹어요. 뭐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답은 동아시아 불교는 대승불교권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동아시아가 소승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원래는. 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고기 문제가 나와요. 고기 문제가 나오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승과 소승의 승려들이 한 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느냐?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똑같이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네. 밀고 누구는 스포츠로 밀고 누구는 뭐 빡빡으로 밀고가 아니고 네. 다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구분한다. 라는 걸 해요. 그리고 현장이 나중에 이제 많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임금이 초청을 해가지고 고기를 주니까 저는 대승이라서 안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대승에서 왜 이 생각이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이냐 아니냐 확실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승불교의 특징은 고기를 안 먹는 거라는 게 한 가지. 네. 그리고 부파불교에서는 먹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대승불교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집단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목적인 거지 형식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냐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지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스님, 저는 궁금한 게 불교에서는 오신채를 금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금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마늘이나 파, 또 한국에서는 양파까지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뭐 수행에 좀 방해가 되나요? 냄새 나니까. 냄새 나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식 상황에서는 그걸 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조미료로 일종의 양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마늘을 뺄 수 없잖아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뭘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순두부를 시켰어. 마늘을 어떻게 빼요? 그걸 여기서 갈려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오신채가 파, 마늘, 뭐 달래, 네. 흥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흥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파, 마늘, 부추, 그다음에 달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인도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게 선택 사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니까 뺄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엄경 8권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성욕이 강화된대. 근데 거짓말 같아요.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고 그건 거짓말 같고 인도나 저 터키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더운 지역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향신료 씹는 문화가 있어요. 향신료를 씹어. 네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인도 향신료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일반화된 게 하나 있어요. 편강이라는 거예요. 생강이 이렇게 절여가지고 설탕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씹는 네. 문화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씹는 카네이션 씨앗을 이렇게 입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탕처럼 해요. 그래야지 그 음식의 냄새가 빠져요. 네. 그게 이제 향신료. 왜냐면 양치질이나 안 그러면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리스테린 같은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이제 그다음에 더운 지역에 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신료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향신료가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향신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관광버스 같은 거 타고 갔을 때 아니면 고속버스 탔을 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징어 먹는 사람. 아니, 먹는 사람은 좋아. 네. 근데 그걸 냄새 맡는 사람은 짜증이 영화관에서 나고, 제일 싫어요. 저는 엄청 나거든요. 버스 아니고 영화관요. 근데 다 팔잖아요. 예, 그래서 싫어요. 그게 먹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안 먹는 사람은 냄새. 이게 냄새가 역해요, 상당히.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향신료에 대한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첨가제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신료를 씹는 문화하고 밥 위에다가 향신료를 뿌려 먹는 문화인 거예요. 카레같이. 네. 네. 카레같이 뿌려 먹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탐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맛에 대한 탐착,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한 탐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신료를 씹었을 때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단 수행을 할 때는 어려운 거죠. 누군가는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럼 저희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다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마지막에 향신료에 대한 부분, 오신채에 대한 부분도 고기와 마찬가지로 북방불교에서는 뭐 도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안 먹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향신료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북방불교가 아니고 그냥 불교 전체에서 계속 안 먹는 걸로. 그러니까 네. 불교는 집단 생활에서 불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계율에서 잘라내요. 네. 그 중에 하나의 향신료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파, 마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 더운 지역 향신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향이 강합니다. 또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청국장 사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비유로 들면 청국장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청국장, 낫또 뭐 이런 거 먹는 사람은 먹는데 싫은 사람은 홍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못 먹는다고요. 그리고 홍어 이런 거 옆에서 먹고 있으면 네. 짜증 더럽게 나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 마늘 정도 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파, 마늘, 달래 이런 거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마늘 냄새 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충돌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중생활에서 피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양해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게 오신채를 금지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기 문제는 대승불교는 안 먹고 소승불교는 먹는 전통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특수한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먹고 있다더라. 여기까지.